자, 확률 밀도 함수. 우울하다, 그치? 자, 확률 밀도 함수 한번 해봅시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확률이다라는 개념이라. 확률이다가 이거 확률이 넓이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자, 요만큼 A에서 B까지 요만큼 넓이. 자, 그거 우리 A에서 B까지 적분이라고 하지. 자, 요 적분한 값이 뭐다? P, 확률. A에서 B까지 나올 확률이랑 같다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원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톡 던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찍을 확률. 예를 들어서 야가 반지름이 1이다, 야가 반지름이 2다 그러면, 찍을 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한 개, 두 개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라. 자, 면적 전체가 4파인데, 그중 여기 찍을 면적이 파인 거야. 그럼 저기 찍을 확률을 뭐라고?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확률 밀도 함수가 돼. 그러니까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셀릴 수 없는 거라, 이게. 셀려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이 면적이 확률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222번. 자, 구간이 0하고 1이라. 자, 그 사이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확률의 총합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 fx dx가 얼마가 돼야 돼? 확률 총합, 전체 넓이는 1 돼야 되겠지. 확률 총합이 1이니까. 그렇게 k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kx 빼기 kx 3승. 자, 2분의 1 k 빼기 4분의 1 k. 자, 1이다 해서 k 값이 4다 이렇게 산수하면 됩니다. 적분해서 쌤 그냥 바로 1이라 갖고 그냥 예수만 가지고 바로 풀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야처럼 뭐다? 셀릴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변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셀릴 수 없으니까 면적으로 계산하고요. 그 면적으로 계산한 함수를 갖다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확률 총합은 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23번 한번 해보자. 자, 확률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넓이가 1 돼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 2분의 1 밑변 6 곱하기 높이 4a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12분의 1이다 라고 그냥 구하면 돼. 자, 확률 총합이 1이다. 썼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다? 3에서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4니까 3에서부터 5까지. 자, 확률 구하시오 말은 여기까지 넓이 구하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그냥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뭐 적분하지 말고 이렇게 삼각형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쉽대. 이 밑변 3이고 높이가 3a. 그러면 요 넓이가 2분의 9a이고 요거 밑변 1이고 5 넣으면 2a네. 자, 그럼 요만큼 넓이가 a지. 그럼 전체에서
전체 넓이 1에서 2분의 11a를 빼면 되겠죠. a가 근데 12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하는 것보다 삼각형 넓이 구해서 빼는 게 쉽다. 그래서 적분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적분해도 되고 일일이 이제 3에서 5까지면 3에서 4까지는 ax, 4에서 5까지는 2a 6-x 이렇게 각자 적분해도 되고. 근데 적분하는 것보다 넓이로 그냥 산수하는 게 더 쉬울 거라 계산이.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보시죠. 똑같아. 전체 넓이는 1이다 하나 풀고 그 다음 뭐 하나 그러게 뭐 개수 같은 거 나오거든. 그러고 중간에 넓이 한 번 더 구하면 됩니다. 224번, 225번.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선생님들이 내려왔었어. 그래가 만났었거든. 그러면서 되게 막 저기 막창 구워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회의 좀 하고 막창 막 구워 먹으면서 우리 대구는 청정 지역이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아무도 없었잖아 우리만. 맞지?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원 몇 개 입시 설명이 취소됐다고 그때도 얘기를 들었었거든.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토요일만 해도 약간 사람 좀 주는 느낌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도 안 났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게 되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 와 우리 오늘 진도 다 나가자 알았지? 그냥 당장 지난주만 해도 흥정지역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폐쇄될 수도 있어. 자, 사다리꼴 넓이가 이거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윗변 B 빼기 A 더하기 아랫변 2 곱하기 높이 K 나누기 2까지 해서 1. 확률 총합은 1이다. 자, 그 다음 조건 하나 더 있지. A에서 B까지 확률은 요만큼 넓이는 요까지 한 개 2분의 1. 요게 2고 자, 분배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만큼이 2분의 1. 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났네. 생각보다 쉽게 나왔는데 우리 그냥 미적이랑 이런 거랑 여기 통계단원 4점이 난이도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원래 그렇다. 계속 얘기하지만 정답률이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가 마지막 단원이잖아. 그래도 희한하게 못 쳐 애들이. 그래서
통계 단원이 그냥 우리한테는 주는 문제. 진짜 그냥 점수 주는 단원이다. 요번에 방학 때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복습만 잘 해놓으면 따로 크게 안 봐도 한 9평 치기 전쯤에 한번 슬쩍 보면은 아마 충분할 거라. 그때 한 번 더 배우면 내신 대비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아마 시험 치는 데는 괜찮을 거다. 보시다시피 그냥 쉽다. 쉬운데 배점이 높고. 자, 이게 실수 같은 거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여름 방학 때쯤 돼가지고 그때 한번 뭐 단기 완성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25번. 자, 임마 적분 단원에서 혹시 많이 나와. 자,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자, 최근에 적분 단원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 야가 야랑 같은 뜻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면 이거 적분값이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죠? 적분에서 최대가 된다. 확률이 최대가 된다. 무슨 말이다? 둘 다 넓이가 최대가 된다. 자, 딱 구간이 딱 2분의 1 칸이야.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넓이가 최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 생각해봐라. 언제? 그냥 중간에. 맞지? 이거 그냥 특별히 뭐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알면 돼. 넓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면 돼. 적분 단어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자, 넓이라는 뜻을 딱 알면은 언제 넓이 또는 적분한 값, 확률 둘 다 넓이거든.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냥 넓이 같은 간격이라면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간격이라면 야보다 야가 넓잖아. 맞지? 이렇게 된 거보다도 얘가 넓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센터 끼고 이렇게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야 된다. 자, 3번 정도 나왔어요. 실제로 시험에. 중요한 시험에서 3번 정도 그냥 넓이 최대면 어떻게 하게? 중간에 이게 그냥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요만큼 넓이가 2분의 1이고요. 요만큼이 4분의 1 돼야 되니까 얼마에서 4분의 3에서 4분의 5까지 적분했을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A는 4분의 3이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막 계산해서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딱 푸셔야 된다. 그래서 적분한 값이나 이거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값은 넓이랑 같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26번. 자, 226번 같은 문제가 참 잘 만들어진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일 건데. 만약에 이거 한 번 더. 자, 3회 독립시행에서 이거 독립. 얘가 일어날 확률이 2회 이상. 뭐야 이게. 예지. 자, n이 뭐고 3회니까 자, 지금 상황이 B.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어떻게 되나? A가 일어날 확률 P는 0에서 1까지 2분의 1x dx 4분의 1 나오지. 그래서
4분의 1. 여기서 또 확률 구하래. 독립시행정리가 돼서 얼마? 그러니까 2의 이상이니까 2의 1 확률하고 3의 1 확률 둘 다 구해야 되지. 자, 그래서 3시 2의 4분의 1의 1 2승 4분의 3의 1승 3시 3의 4분의 1의 3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된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래. 되게 잘 낸 문제. 자, 딱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단원이 한두 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고 섞인 상황에서 4점짜리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아는 상황에서 약간 활용된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다. 이렇게 통합. 자, 227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등차 수열 이룬다 해서 통합형이지. 단원 통합형. 자, 등차 수열 이루는데 자, 힌트를 주자면 P1, P2, P3 합쳐가지고 얼마 나와야 되노? 거기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으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노? 그렇지, 중간에 거 2배 1개. 양 사이드 더한 거랑 같다. 자, 요거 이용하면 뭐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AB 값 한번 구해봅시다.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한 개 P2 넓이 3분의 1 돼야 됩니다. 근데 이만큼이 지금 A 더하기 B가 3분의 4였기 때문에 얘 넓이가 여가 2분의 1에 A 더하기 B 아이가. 그래서 3분의 2가 자, 3분의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1이 3분의 1이다. 3분의 1, 3분의 1 약분.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연립 하면 AB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마무리까지 해줘야 된다. 자, 마무리까지 했고요. 자, 등차 중앙에다가 넓이까지 사용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정류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 부분 집합으로 정규 분포가 전개해. 어떤 분포냐면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것도 가우스 아저씨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제 정규 분포다. 노멀한 분포다라고 해서 자, 정규 분포를 우리 어떻게 쓴다? N 이렇게 쓰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자, 정규 분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멀한 분포. 자, 이게 이 선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밀도 함수라는 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정규 분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밀도 함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무슨 뜻이다? 확률이 뭐다? 넓이다. 자, 확률이 넓이다. 라는 게 그냥 확률 밀도 함수고요. 그 확률이 넓이인 함수의 대표적인 놈이 정규 분포다라는 겁니다. 자, 정규 분포고 이 정규 분포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함수들 되니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규 분포 한 개만 딱 배우는 거라. 자, 그런 함수들 중에서 한 놈 평균을 대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놈을 정규 분포라고 한다. 자, 정규 분포에서 그러면 특징 한번 봅시다. 자, 빨간 놈하고 허연 놈하고 누가 더 평균이 클까? 하얀 놈. 자, 그 다음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클까? 표준 편차도 하얀색이 조금 더 크죠. 이게 조금 더 평균이 몰려있는 형태고. 자, 둘 다 넓이는 1이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만큼 넓이가 얼마? 딱 0.5입니다. 자, 반땅이라 가지고 그거 조금 간지나게 평균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이것을 어떻게? 자, 뭐 B라면 함수 F로 쓰자.
맞죠? 이렇게 쓸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대칭.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 하면은 자, 표가 나오는데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서 우리 항상 이렇게 Z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 2.0 해가지고 숫자가 막 겹쳐져가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평균이 0인 놈을 기준으로 해서 자, 평균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하니까 뭐 0.3413이 나왔어. 자, 이거 계산한 정보가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함수니까 누군가가 계산해서 구해놨어. 그럼 정규분포의 핵심 뭐고? 놈이 구해놓은 걸 보고 우리가 뭐고? 판단만 하는 거지. 요만큼이 1까지가 0.3413이면 마이너스 1까지 요만큼 넓이도 0.3413이겠네. 그럼 이거 합치면은 0.6826이겠네.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얼마겠다? 0.5에서 저만큼 0.3413 빼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고 누가 구해놓은 식을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다른 놈들은 평균이 얼마다? 0이 아닌 거야. 평균 50 이런 것들인 거라. 그럼 이것을 뭐로 만들어야 돼? 평균 0으로 바꿔야지만 이 표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평균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모든 x들을 평균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럼 평균이 0으로 옮겨와.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50이고 60이면 50 빼기 50에서 원점, 60 빼기 50에서 10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옮겨가겠지.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듬는 작업. 야랑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 옮긴 다음에 표준 편차도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시킨 다음에 그림 보고 찾는 것이 정규분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있는 거 이런 개념이죠. 자, 아마 워낙 계산이 쉬워서 잘 풀 텐데 자, 그래서 계산이 쉽고 중요한 단어이다 보니까 정규분포는 4점짜리로요. 몇 번에 좀 잘 나오냐면 27번 정도에 잘 나와. 27번이면 꽤나 중요한 문제야. 맞지? 29, 30은 어려운 거 빼면은 28, 27 이렇게 남잖아. 그래서 꽤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조금 꼼꼼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자. 228번. 자, 평균이 125고 노멀 분포죠. 표준 편차가 10이다. 요거 10 제곱 적어야 된다. 알겠나요? 요거 어떻게 나오냐면 한 번씩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표준 편차 100으로 계산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라. 그러니까 치사하게 좀 나온다, 야는. 자, 무게가 140 이상일 확률. 140 이상일 확률.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가 바뀐다, 알겠나요? 자, Z값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볼 수 있는 놈으로 바뀌는 거야. 140 빼기 125 나누기 표준 편차 10. 그래서 1.5가 되지. 자, 그림상으로 1.5 이상이 된다 하기 때문에 자, 1.5가 0.4332였으니까 답은 0.0668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계산은 쉬운데 이게 4점짜리 해봤자 몇 줄 적냐면 한 2줄, 3줄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4점짜리인데 2, 3줄이면 끝나는데 이거 가지고 쌤이랑 좀 많이 다툼이 생긴다. 뭐가 다툼이 생기냐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실수를 해. 그러니까 2, 3줄을 안 적어서, 그러니까 1, 2줄을 안 적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풀어보면 요것만 딱 계산하거든. 그래서 이거 빼기 대충 저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한테 1.5 구한 것만 중요한 거라. 이것도 잘 안 쓰지, 그죠? 요것만 다 쓰지. 1.5보다 크냐 작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넓이가 작용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래놓고 틀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실제로 좀 제일 사실 짜증나는 부분인데 뭐가 짜증나냐면 너무 쉬운데 항상 틀려서 와. 그것도 귀찮게 일러서 틀려서 오니까 좀 많이 짜증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니면 조금만 좀 꼼꼼하게 풀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인데 실수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쌤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 반에서 반 평균이 92점, 모의고사 평균이 92점 이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3명이 통계를 틀렸어. 가 3명 아니었으면은 그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평균 92점 나오는 반에도 통계 틀린 아가 셋이나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10명 치면 한 2~3명씩 나와. 다 실수로 틀려. 이거 틀릴 게 뭐 있노? 근데 이걸 틀려서 온다니까. 그래서 성질 나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제발 좀 다 그려가면서 해라. 그냥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라. 그래도 한 줄 더 적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세요. 자, 229번 한번 해봅시다. 한번 또 봅시다. 자,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다? 이 기호, 부동어 방향 중요하다. 알겠지? 65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수가 65 이상인 거고요. 자, 그 변수를 우리가 표를 보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자, 그래서 Z값이 65 빼기 평균 M 나누기 10인데, 자, 인마가 0.0968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자, 얼마 이상이다라고 돼 있지. 얼마 이상인 넓이가 0.0968이란 뜻이니까, 자, 그거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0.5 빼기 0.0968이고요. 계산하면 0.403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만큼 넓이가 0.4032가 나오는 게 찾아보니까 1.3이네. 자, 다시 쌤이 하라는 건 뭐냐면 기호 끝까지 하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P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원래 변수가 X였는데 Z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그게 뭐 중요한데요? 그거 중요해. 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65 빼기 M 나누기 10 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 자,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시험 문제거든. 자, 우리 미지수가 야가 미지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얘가 미지수가 나오고 얘가 미지수가 나오고 얘가 미지수가 나오고 그 결과가 미지수가 나오는 거라. 미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게 4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정확하게 쓰고 한 줄, 그림 1개, 이 2개만 제발 좀 하라고. 암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암산해야 될 때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4점 받으시고 암산은 수원, 수투, 쉬운 문제 이런 거 암산해가 빨리 좀 속도감 있게 풀고 수원, 수투, 미적 이런 거 쉬운 거. 자, 그래서 그거까지 구하니까 인마가 1.3. 65 빼기 M이 그래서 13입니다. 자, M은 그래서 52가 된다. 답이 52죠. 확률이 0.5라는 것은 딱 중간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보다 클 확률이 0.5다 그러면 평균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232번 또 다시 자, 우리가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보거든. 근데 통계는 쉬운 대신에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멘트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자, 98점 이상이 67명이다라고 돼 있어. 자, 우리 기호가 뭐고? P, 확률. 자, 점수인 변수 X가 98 이상일 확률이 얼마다? 1000명 중에 67명이니까 0.067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기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기호의 뜻이 있는 거야, 여기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Z로 바꾸고 98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한 것이 0.067. 자, 그리고 그림 보고 자, 얼마 이상일 확률이 0.067이니까 자, 인마가 0.433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1.5네. 그러면 만큼이 1.5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림까지 딱 해봤자 두 줄이다, 두 줄. 두 줄. 그러니까 자꾸 요거만 쓰지 말고 요거 산수만 하지 말고 보통 풀이 보면 다 요게 다인데 산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호가 문제고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지금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92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통계에서 틀릴까? 그 정도로 산수 실수가 동시에 3명이나 나올 리가 있나? 산수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멘트에서 정리 안 된 실수들이 있는 거야. 산수 실수는 10명 치면 1명 정도겠지, 그죠? 자,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쉬울 때 더 정성 들여서 해놔라. 다음 페이지 233번 갑시다. 자, 이제 난이도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 뭐 그냥 다 똑같아. 뭐 이상일 확률 해서 표시하고 하는데 뭐라고? 변수일 수도 있고 인마일 수도 있고 인마일 수도 있고 인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중에 한 놈이 변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식을 마무리해줘야 되고 크다 작다까지도 구별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요거를 말로 되면 좀 쉬운데 말이 아니라 기호로 되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33번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자. 자, 통계 단어는 틀려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맞춰 한 점이 나와야 되는 파트래. 자, 233번. 자, A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를 식으로 써보자.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 자, 분명히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저렇게 되면 돼? 안 돼? 아니지, 끝까지 풀로 식을 쓰라니까. 너가 자꾸 이거 산수만 하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 K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잖아. 확률. 앞에 P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까지 해야 한 세트야. 그러니까 산수만 하지 말고 기호를 정확하게 다 써. P, 확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다? 확률 구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K 이하일 뭘 구하고 있어?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그 확률이 같은 거야. 저게 일단 관계식이고요. 저게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시키자. 일단 기본식. 어떤 특정한 변수가 K 이상이다, K 이하이다. 그 다음에 자, 일단 멘트대로 식을 적었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변수를 표준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Z, 이게 중요하다니까. 변수가 A였냐 Z였냐 다르다니까. 자, 그게 상수 이상하게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 멘트가 있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변수 정확하게 지금 쓰면서 풀으세요. 자, K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 1. 자, B, Z로 바꾸고 K 빼기 평균 2M 표준 편차 얼마?
표준 편차 4 맞나? 4 해서 틀리죠. 그죠? 그런 걸로 틀리는 거라. 그렇게 실수 한번. 자, 여기서 동시에 2명씩, 그러니까 3명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래. 한 놈은 저걸 4로 풀어서 틀려. 자, 나머지 2놈 한번 보자. 분명히 내가 계속 기호 좀 쓰라 했는데, 이거 확률이 이렇게. 그 다음 뭐야, 너? 전부 다. 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그림 그려라 했잖아, 내가 그림. 자, 얘는 뭐고, 뭐 이상일 확률이고, 얘는 뭐 이하일 확률이야. 뭐보다 작다잖아. 뭐 어디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 둘이 넓이 같지. 만약 여기 있으면 넓이가 0.5보다 커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게 P 적어서씩 쓰고 그림까지 그리고 이 두 개는 꼭 해. 알았어요. 안만 씌워도 꼭 해. 그냥 습관을 들여. 자, 실수 때문에 틀리다니까. 이렇게 쉬운데. 자, 그래서 뭐보다 클 확률은 뭐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은 게 야랑 부호가 반대인 거라. 자, 그래서 K 빼기 M에 마이너스 붙인 게 2분의 K 빼기 2M이다. 그래서 답이 3분의 4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암산하는 습관으로 풀면 절대로 못 풀고요. 자, P 해서 관계식을 적어야 돼. 식 적고 그 다음에 뭐까지 그림까지 그리고. 그거만 지키면 실수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경우는 전부 다 암산해서. 그러니까 암산해야 될 때는 안 해주고. 꼭 중요한 데서 암산하니까 실수하고. 자, 234번도 마찬가지. 자, 단원 자체가 쉬운데 무조건 나오고요. 아, 이거 시작할 때 이 얘기 안 했네. 정규 분포는 100% 출제입니다. 자,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한 번 또 못 봤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100% 출제다. 자, 100% 출제가 되고요. 100%인데 4점짜리는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4점이니까 지금 우리 푼 233번처럼 뭔가 약간은 어렵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지가 어려봤자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은 어려워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34번. 자, 234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데, 자, 키가 177 이상. 변수를 잡고 177 이상인 사람이 240명. 242명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177 이상일 확률로 풀어야 된다. 확률이 그러면 242일 수는 없으니까 얼마다? 1000분의 242.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0.24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를 Z로 바꾸고 표준화 시킵니다. 177 빼기 M 나누기 표준편차 10까지 한 개 0.24이다. 자, 그림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림상 뭐보다 클 확률이겠지. 0.242. 여기가 0.242니까 자, 0.5에서 빼서 여기가 0.258이 되겠죠. 자, 그래서 258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니까 여기가 0.7이네. 그래서 요 놈이 0.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17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80 이상의 확률은 뭐 어렵지 않겠죠. 자, 180 빼기 170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에서는 이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수만 하면 되니까 앞에 Z나 X나 이런 걸 안 써도 됐었는데, 자, 수능 4점짜리 치고는 그래도 쉽거든.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P,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것은 뭐다? 확률이다. 자, 확률이 242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는 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점수가 또는 키가 이거 이상일 확률이 이거다. 이렇게 관계식이지. 자, 이번에는 236번 가자. 236번. 자, 3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야, 3등급이라는 것의 뜻이 뭐야? 상위 몇 프로? 그렇지, 23%. 11%는 의미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우리 상식적으로 3등급 컷이 중요한 거지, 그죠? 3등급 컷이 중요하니까 11%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식 세울 때. 자, 그러면 이게 60.2라는 게 점수잖아. 그러면 3등급 컷이 뭐야? 3등급 컷이 50점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고? 50 이상 돼야지 3등급이다 라는 뜻이지. 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P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상위 23%가 됩니다. 이게 식. 자, 저 관계식을 써야 답이 나오는 거지. 네, 저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산수만 한다니까.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식을 세워야 된다고. 자, 이제 풀자. 그 다음 뭐 하노? 표준화 시켜야 되지. X를 Z로. 평균이 60.2라고 돼. 이것도 기호 그대로. Z값이 이상일 X가 Z로 바뀐 거고. 앞에 P 그대로 있고. 등호도 이상이다. 그대로 적어야 돼. 갈로 하고. 그게 0.23이지. 자, 그림 그리고 뭐 이상일 확률이 0.2.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0.23이랑 27이 다 있는 거잖아. 이게 헷갈리라고 0.23, 0.27이 다 있는 거. 이를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게 야가. 아니, 야가. 이 확률은 0.23이고 P 확률 즉 넓이가 0.23이고 네가 얘기하는 거는
요까지 넓이가 이게 되려 그러면 요 값이 이거야 된다라는 거라. Z 값이거든. 이건 Z 값이잖아. K가 아니고 Z 값.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보통 답을 구하다 보면 대충 구해도 보기에 있는데 얘는 대놓고 0.23이랑 0.27을 다 놓잖아. 그래 내가 꼼꼼하게 하락하는 거라. 그러니까 암산하다가 틀린다고.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 0.23, 0.27을 구별 안 되지. 그림 안 그리면.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 이제 잔소리 한 이유를 알겠나? 정말 별거 아닌데 쌤이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계산만 할 줄 알아. 계산하면 또 보기 웬만하게 있으니까 1, 2, 3, 4, 5번에 웬만하면 있으니까는 그걸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고 시험은 다 이렇게 나온다. 함정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P 확률이고요. Z 바꾸고 K 빼기 60.2 나누기 표준 편차 20 이까지 한 확률이 0.23. 자, 정확하게 인마가 뜻이 뭐고 얘가 얼마? 20분의 K 빼기 60.2 이상일 확률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 0.23이란 뜻이지. 얘가 얘인 거라 얘. 자, 그러니까 야가 0.23이 되니까 문제 특 보니까 0.23도 있고 0.27도 있는 거야. 0.23만 봤으면 그림 안 그리고 0.23만 보면 끝장 나는 거고. 자, 요만큼이 0.27이잖아 넓이가. 그러니까 얘 값은 얼마다? 0.61인 거지. 0.74인 거지. 6일이 아니고. 자, 그렇게 푸는 거죠. 자, 이 기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P,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계속 확률. 자, 변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냐였고, 그 몇 점이 변수였고. 자, 그래서 236번이랑 237번이 풀이가 똑같아서 아마 위에 게 정리됐으면 밑에 거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237번 또 풀자. 자, 됐죠? 야, 100% 출제되는 문제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진간하면 4점이다. 그죠? 어진간하면 4점. 자, 금방 구한 문제에서 보면 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 여기가 뭐고 평균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지. 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중요해? 그래야지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든 함수 평균 50인 거 50인 대로 또 적분하고 이거 못하잖아. 넓이 일일이 다 못 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였어.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까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구해서 접근하자 라는 거라. 자, 그래서 그게 238번입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면 1, 2, 3, 4 숫자가 적혀 있는데 정사면체 두 개를 던져서 바닥에 다음 면에 적혀 있는 수가 홀수다. 그리고 이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1200번이라고 나왔고. 자, 홀수 금방 상자 두 개 던져서 나온 거 곱이 홀수래. 거기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 요걸 만족시키는 거 뭐고? EMP 1200. 자, 그 다음에 두 면이 모두 홀수. 모두 홀수일 확률은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지? 평균을 구할 수 있지. NP.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서 가는 거야. 300. 자, 분산 NPQ.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루트 분산. 자, 그래서 뭐고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평균이랑 분산을 얘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표준화 시키려면 평균 분산이 중요한데 그 평균 분산을 NP, NPQ로 구한다는 거라. 자, 그래서 다시 A가 일어날 확률이 횟수가 270 이하일 확률. 이렇게. 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240번인데요. 예, 240번까지 나오는데, 자,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238번, 239번, 240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239번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39번이, 자, 351부터 369까지 410K에 10분의 9의 K승, 10분의 1에 400 빼기 K승이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임마? 임마 어디서 많이 본 놈이라. 뭐지? 독립시행 정리. 자, 이게 뭐야? PX는 K번 나올 확률, 이거. 자, 그러면 이게 BMP라고 했을 때 N이 뭐고? 410K. N이 얼마? 400. 확률은? 그렇지. 그럼 야가 뜻하는 뭐고? 확률을 다 더해놨잖아. 자,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P 351부터 369까지의 확률이 변수가 359부터 쌤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잖아요. 이산 확률 분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정규 분포와 이제 이항 분포의 관계인데 이항 분포도 확률이 중간에가 조금 많고요. 이항 분포는 이런 개념이다. 요거 일단 정규 분포 다 풀고 난 다음에 쌤이 총정리 한 번 더 해줄 텐데 근데 이것도 400개니까 되게 많잖아. 개수가. 빡빡하게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지는 거야. 이항 분포가 개수가 많아지면 거의 누구랑 비슷하다? 정규 분포랑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수점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항 분포가 개수가 좀 많으면 자 그냥 정규 분포로 계산을 한다. 어차피 한 개씩 한 개도 계산 안 되거든. 10분의 9에 삼성도 누가 하락하면 삼성까지는 하나. 자, 그래서 요게 요 부분만 따로 구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던 대로 x를 z로. 자,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평균을 알아야 되지. NP. 그 다음에 NPQ.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풉니다. 자, 그래서 저걸로 산수해서 한 번 더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P, NPQ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NP, NPQ로 활용한 문제. 자,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증명된 바로는 NP가 뭐 5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 안 되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평균 저거 뭐고 표준 정규 분포표 같이 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표준화 시키면 되는데 표준화 시키려면 평균 분산이 필요하고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NP, NPQ로 구한다는 거야.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24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또 역시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간다. 계속 난이도가 아주 살짝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함수에서 역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뜻이 뭐지? 함수 그래프에서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241번 한번 풀어보자. 꽤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다. 자, 역시 요즘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 28번, 뭐 19번, 20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241번.
자, x랑 y는 똑같을 겁니다. 다만 평균만 약간 다른 상황인데, 자, F12랑 G26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26의 이상일 확률이 0.5보다는 좀 큽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쌤이 그림을 일단 그려놨어요. 야는 평균이 10이고, 야는 표준 편차가 m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아마 폭이 똑같은 놈일 거라, 그죠? 자, 이 상황에서 G12랑, F12랑 G26이 같고요. 근데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크다라는 말은 26의 위치가 어디쯤 있다? 그렇지. 평균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을 거다. 자, 즉, 평균이 26보다 크겠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12는 위치가 한 이쯤 되잖아요. 요거랑 값이 같을 거예요. 높이가, 그죠? 높이가 같겠지. 지금 F12랑 G26이랑 같다 했으니까 이게 높이가 딱 같을 거라. 함수값이. 자, 저걸 식으로. 근데 정규분포는 우리 어떻게? 수식으로. 자, 정규분포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평균이 10이고 얘는 평균이 m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고? 표준화 시키는 거. 표준화 시켜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거라. 자, 그래서 다시 x가 12라는 값이 여기인데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얘랑 비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은 상황에서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위치가로 나타낼 수 있지. 역시 G26. Y가 26이라는 것을 자, Z로 바꿔버리면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이때는 평균이 0인데 표준 정규 분포는 0 표준 편차. 자, 쟤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 12라는 요 값을 표준화 시킨 값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2분의 1, 0.5 되는 부분이 얘라. 그럼 얘는 평균이 26보다 크니까 이거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렇지. 그럼 이 값이 얼마야 되는지 알겠나? 마이너스 0.5. 얘는 부호가 음수. 그래서 자, 그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야 되지, 그지? 그림 그려서 생각을 약간 들어가야 돼. 당연히 이제 미적분처럼 뭐 또는 수투처럼 되게 복잡한 식은 아닌데 번호 자체가 뒷번호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고? 자, 표준화 시켰을 때 계속 비교 가능하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정확하게. 위치가 평균마다 다 다른 값이 있으면 위치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표준화 시켜서 평균 0인 놈에서 비교를 바로 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야가 도대체 그림상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41번.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지 구했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면 되겠죠. 자, 241번 또 괜찮은 문제고요. 242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242번) 한번 봅시다. 30일 때 극대, 50일 때 극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자, 그냥 그림이 쫙 보이잖아. 30일 때 극대다. 평균이 30이라는 얘기구나.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x 빼기, 그러니까 30 빼기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대칭이다라는 뜻으로. 자, 어쨌든 30 대칭이잖아. 그 상황에서 인마가 뜻하는 바는 얼마에서? 10에서부터 30까지 확률. 적분이랑 확률도 똑같은 뜻이고 제대로 바꿔야 되겠지. 30 빼기 30 표준 편차 안 가르쳐줬네. 자, 그래서 이건 0이고요. 마이너스 20 나누기 표준 편차. 그게 0.477이다 해서 넓이가 0.4772가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해서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봐라. 계속 이런 문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잖아. 갑자기 이거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 봤으면 그냥 뭔가 어려워 보였겠지. 그죠?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뜻은 별거 없었다. 자, 얘도 마찬가지. 50에서 64일 확률이죠. 적분값이랑 확률이 같다. 그리고 얘를 제대로 바꿔야 되겠네. 근데 50이 평균이니까 0에서.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표준 편차는 5겠네. 그래서 한 놈은 3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나머지 한 놈은 50이고 표준 편차가 5고 그렇게 표준 편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함수 같은 기호로 평균 표준 편차를 찾는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 가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43번, 244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랑 똑같아. 자, 이 기호를 보고 해석을 하시고 자, 해석을 해서 뭐 평균을 구하든 표준 편차를 구하든 K값을 구하든 구하면 되는 거라. 자, 뭐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적분한 게 P, 확률이야. 얼마에 설마 사는 같은 뜻이다. 자, 그러면 243번 풀자. 자, 243번이랑 244번 둘 다 수능 기출입니다. 자, 243번이랑 244번 두 문제 다 수능 기출 문제고요. 둘 다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얘는 이걸로 한번 해보자. 접근을 평균이 4다라고 보면 이게 수능 기출이래. 이게 이 시그마 뜻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생각하면 1하고 7 부분 한번 봐봐. 1, 7 딱 중간이 4잖아. 하면 1보다 작다와 왜냐면 지금 이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긴 한데 뭐가 없노? 표가 없거든. 야가 있어야 되지, 박스가. 표가 없으니 이게 박스 보고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개념이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자. 1, 7 이거랑 7보다 작다면 이만큼 다거든. 요게 누구랑 같겠노? 요렇게 2, 6이 1.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 7 합쳐서 1이고 2, 6 합쳐서 1이고 3, 5 합쳐서 1이고 px가 4보다 작다는 4가 평균이니까 0.5고 3.5. 그래서 답이 3.5. 그래서 답이 35겠네. 자,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수능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노?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평소 때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개념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계산 어려운 문제 2개 정도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 들어있는 정규분포가 있고요. 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요. 우리 중에 격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격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일단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그지? 응. 오늘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고 몇 개 더 푸냐 마냐에 좀 문제인데, 일단 오늘 진도 나가고, 다음 주일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가 격리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산 확률 분포. 뭐라고? 자, 우리 단원은 총 3개의 단원으로 있다. 통계 단원.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자, 이렇게 총 3개의 단원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뭐냐면 셀 수 있는 개념이야.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셀 수 있으니까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이런 거 이렇게 디테일한 확률을 구했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단원이라고 했나? 오히려 확률의 문제라고 그랬어. 확률을 계산하고. 이게 조금 더 개수 많은 거 있었는데 한 10개 있었던 거. 한 10개쯤 되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지. 뭐고? 수열. 그렇지. 10개쯤 되면 확률이랑 수열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률을 하나하나 구하거나 아니면 한 10개쯤에서 총합이 1이다 해서 시그마 공식 써서 풀거나. 자, 그런 문제로 나오는 게 요 단원이었고요. 자, 그거 가지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있는 거. 조금 있어 보이게 시그마 XPX 이렇게 했었고, 자, 이걸로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기. 자, 이걸로 분산 구하는 공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거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가 원래 표 그리는 분포인데 이 중에 한 개가 특별한 놈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놈이 뭐였노? ENP. 자, 이산물을 살릴 수 있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한 놈이 특별히 뭐다? 독립 사건을 다루는 놈을 갖다가 ENP. 양분포 되는데 계산이 괜히 어려우니까 누가 증명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쓰기만 하는데 그 공식이 NP. 분산 공식이 NPQ였다. 이렇게 된 거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개념을 통째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 만드는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이 표 만드는 것 중에서 특별히 독립사건 다루는 거, 개수 좀 많이 다루는 거. 즉 얘는 확률 한 요쯤 다루는 거. 이만은 좀 더 많이. 많으니까 뭐고? 확률이 뭔가 정해져야 돼. 그래 정해진 사건, 독립사건만 특별히 다룬 거, 양분포.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오늘 연속 확률 분포였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뭐였지?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A에서 B까지 확률이 A에서 B까지 저 확률 밀도함수 적분한식이랑 같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한 종류가 뭐였다? 금방 한 정규 분포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자, 이렇게 생긴 게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 한 종류로 존재를 한다. 자, 한 종류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었고, 이 새끼는 뭐가 평균 표준 편차로 가지고 뭐고 표준화 시켜서 구한다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거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는 게 정규 분포. 자, 그래서 분포의 종류가 셀 수 있다, 셀 수 없으니까 넓이로 푼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분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분포의 종류를 딱 배운 다음에 이번에는 추정을 하겠습니다. 추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어떤 집단이 있어. 조금 간지나게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자,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라고 하겠죠. 자, 이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자, 이 집단의 한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면 뭐냐면 모집단으로 표본 추정하기도 하고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하기도 해요. 자,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을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딱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자, 첫 번째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 추정하는 거. 두 번째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 자,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 추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왜 하는지. 모집단 통해서 표본을 왜 추정해? 그러니까 전부 다 알 때 부분을 존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 4명 와 있단 말이야. 4명 평균을 다 알아. 분산도 알아. 표준 편차를 알아. 그 상황에서 누구 2명 평균을 추정을 해. 자, 이 경우가 있고 누구 2명 평균 가지고 4명의 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거랑 잘 생각해보면 표본으로 모평균 추정하는 건 맞는 것 같지? 근데 모평균으로 표본 추정하는 거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죠? 맞아. 그거 생각부터 해야 돼. 통계 단어는 특징이 그래. 얘 NP인 거 편한 건 하는데 왜 NP를 쓰지? 얘서 시작해야 되는 거라. 자, 왜 NP를 쓰지? 증명하니까 그래 됐대. 이러니까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얘들은 뭐고 원래 이렇게 다 곱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NP가 쉽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다 곱해봤자 이렇게 증명해보니까 이렇게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곱하는 거 하지 말고 이 공식만 외웁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라. 통계 단원이. 야도 마찬가지라. 이 함수 식이 나와 있으면 이해가 돼. 되게 적분하기 어려운 수식이 하나 있어. 그 새끼를 적분하니 그냥 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보고 풀 줄만 압니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야를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적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적분해 놓은 거 보고 풀어야 돼. 그럼 너무 적분해 놓은 거 보고 풀락하면 뭘 해야 되노? 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표를 볼락하면 표준화를 시켰어야 되는 거야. 그냥 적분해도 됩니다. 네, 그거보다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 야도 마찬가지. 자,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표본이 평균이 한 50점이 나왔어. 모평균이 한 45에서 55 될 것 같아. 이게 추정이거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아이다. 내가 구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게 모평균 추정.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내는 거가 신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이란 이 새끼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추정은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을 추정하는 거야. 자, 다시 모집단 가지고 표본을 추정하는 거다. 자, 그게 뭐 말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서 그렇다. 자, 한번 봅시다. 주머니 안에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가 2인 것을 임의 복원 추출을 합니다. 자, 되게 간지나게 말했는데 임의로 추출한다, 랜덤으로 뽑는다는 얘기고요. 복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2다라는 거는 2번 그 짓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다? 한번 뺐다가 다시 넣고, 한번 뺐다가 다시 넣고. 자, 그러면 1. 처음에 1 나오고 그 다음 2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에 1 나오고 1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2 나오고 그 다음 1 나올 수 있고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때 자, 기호 정확하게 x바의 뜻은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의 평균. 얘네 둘이 평균 얼마? 1.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px바. 이제 x가 아니고 x바라고 적었어요. x바의 뜻은 뭐다?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 가지고 평균 낸 거라. 지금 2개 가지고 평균 내면 얼마? 1. 1.5. 2까지 전제를 하고 1, 1, 1, 2, 2, 1. 자, 그러면 이걸로 평균을 구하면 자, x바들의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자,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돼서 4분의 6입니다. 즉 2분의 3이다. 자, 여기서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요.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표본 평균이다.
자, 표본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구하니까 뭐랑 같으냐면 원래 두 개로 구한 평균이랑 같아. 어차피 구해봤자 얼마다? 1.5야. 그래서 만들어낸 공식. 자,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가지고 평균 구해봤자 어차피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 다시 모평균으로 표본 평균 추정하는 거는 무슨 뜻이다? 모평균, 표본 평균 추정하는 공식이 있어. 이렇게 생긴 공식이. 얘는 무슨 뜻이다?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봤자 어차피 모평균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공식을 그냥 미리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외우기는 외웠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는 문제 풀 때마다 막 다르게 풀고 이때는 왜 저렇게 풀고 이때 저때는 왜 저렇게 풀고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습니다. 실제로 구해봤자 똑같으니까 이제 너거 보고 구하지 마라. 앞으로 구하지 말고 공식만 외우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표본 평균 구해도 돼. 저걸로 구해도 돼. 이제 꼴랑 내가 2개 갖고 풀었잖아. 1개 더 있으면 3 하나 더 있으면 괜히 길지 이게. 그죠? 그거 다 구해도 돼. 근데 구해봤자 똑같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자, 구해봤자 똑같으니까는 굳이 구하지 말고 그냥 공식 외우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되노? 분산 구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면 되지. 제곱 평균 해서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평균 1.5 제곱 빼면 돼. 하기 싫지. 자, 그래서 공식을 쓰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n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네. 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자,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 거는 모집단으로 표본 추정할 수도 있고, 표본으로 모집단 추정할 수 있는데요. 표본으로 모집단 추정하는 거는 실내 구간이고, 실내 구간 말고 어디서 배운 적 있는 이 이상한 공식,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구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2가지로 나옵니다. 야가 나올 수도 있대. 실제로 이 표를 그려서 구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념만 가지고 풀어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푸냐면 247번이랑 248번을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247번처럼 3점짜리 문제는 그냥 공식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고? 자, x바의 뜻은 표본이 아니다. 표본 평균이다. 알겠지? 표본 평균. 자, 이 x바가 어떻게 모평균이라 어차피 구해봤자 똑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하자. 즉 10이란 얘기야. 자, 표본의 분산은 n분의 분산. 자, 이런 뜻이지. 자, 그러니까 이 x바는 분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요. 자,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평균만 가지고 그냥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1이다. 자, 말 그대로 그냥 공식만 쓴 거죠. 자, 248번도 마찬가지. 자, 25개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따지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뭐만 한다. 얘 가지고 그냥 바로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구하고 자, 제곱의 평균 구하고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이렇게 구하고. 자, 그러면 x바의 분산은 n분의 분산이었으니까 저거대로 해서 125분의 6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냥 공식만 바로 쓰는 거라. 자, 이 공식은 다시 얘기하지만 공식 당연히 외우는데 외우는 건 당연한데 뜻을 정확하게 외우라고. 뜻도 같이 외워야 돼. 공식은 당연한데 뜻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이 x바는 표본 평균을 다시 평균 낸 거. 자, 란 뜻이고 그래서 구하면 어차피 전체 평균이랑 같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25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지기 힘드니까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자, n분의 분산으로 계산합시다라는 게 공식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자 249번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별거 아닌데 또 역시 내가 중요하다 했어요. x바의 뜻이 뭐지? x바 뜻. 표본 평균까지 표본으로 평균 낸 거야. 표본으로 평균이. 다시 네가 10점, 네가 20점이면 둘이 평균 내서 15점이 표본 평균이다. 둘이 평균 낸 거다. 자, 네가 10점, 네가 20점이면 합치면 30점이지. 30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고? 나누기 2 해서 15점으로 계산하는 거야. 자, 249번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멘트에 답이 있습니다. 4개 합이 520이잖아. 그러면 자, x반은 무슨 뜻이지? 표본 평균. 그럼 표본 평균 얼마 이상이어야 돼? 표본 평균이 130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가야 돼. x바의 뜻은 무슨 뜻이다? 표본 평균. 자, 그래서 x도 중요하고 x바도 중요하고 z도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실제로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뭘 구하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르잖아. 자, 그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하냐. 이거 분명히 4개 합이 520이면 표본 평균은 130 이상일 확률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락하면 520이거든. 520 무슨 말인지 알겠지? x바의 뜻은 표본 평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4개 합해서 평균을 몰라. 그 지금 마음대로 평균 4배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공식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표본 평균 가지고 뭔가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배운 공식은 표본 평균은 어차피 뭐 평균이랑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원래 100인데 나누기 항의 개수.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러면 루트 n분의 루트 4분의 표준 편차. 즉 5야. 자, 이미 우리 정보는 뭐라 돼 있어? x바가 130 이상일 확률이니까. 자, 표준화 시키면 x바의 평균이 필요하겠죠. x바의 평균은 뭐 평균이랑 같다.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z값이 1 이상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한 번 더 그리고 1 이상일 확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4개 합이 다시
안 배운 거를 막 만들어서 실제 시험 치면 막 표준 편차 4배 해놓고 막 이상하게 지 맘대로 계산하는데 아니죠, 그죠? 4개 합 공식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X바,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야? 모집단 N 125 10 제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다?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공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가 이 단원 개념이다. 자, 이 공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으로 표본 추정한다라는 뜻이다. 자, 모집단으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추정한다라는 게 통계적 추정 내용입니다. 자, 250번 한 번 더. 자, 다시.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정규분포 풀 때 만약에 고2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 해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뭐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자,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표본의 크기가 4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평균 분산 구할 때 또는 표준 편차 구할 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만 하면 된대 이렇게 풀잖아, 그죠? 일단은 뭐고 답은 맞춰야 되니까요. 어차피 이해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였어요. 자,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배웠는데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어차피 구해봤자 똑같다라는 걸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지 우리한테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 증명하는 과정이 시험 대비할 때 역시 시간이 부족했고 어차피 시험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구해보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뜻은 알고 있어라. 실제로 뭐 구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구해봤자 똑같다라는 거라. 그래서 노가다 작업하지 말고 공식이라는 거는 노가다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유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X바의 뜻은 표본 평균이라는 얘기고 자, EX바는 표본 평균을 또 평균낸 겁니다. 자, 그래서 풀 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구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자, 그런 개념을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 한번 갈게요. 자, 253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거 멋있는 기호하고 섞여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 이게? x에 마이너스 x 들어있으면 무슨 뜻? x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대칭이다. 자, 그러니까 저거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게 누구야? 100 플러스 x. 요거는 뭐고? 주기가 100이다. 100을 기준으로 반복된다라는 뜻이고 저거는 대칭. 자, 대칭이고요. 정규분포에서는 그러면 평균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래서 평균을 알아야 됩니다. 평균 얼마하게? 50. 자,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 자, 대칭이라는 것의 뜻은 그러니까 중점의 원리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50이지. 그래서 저거 보고 평균 50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적분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우스운 게 그 제대로 저거를 진도에서 딱 정해놓고 배운 적은 없거든. 근데 계속 수능에 나오고 있지,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저거 가지고 평균 50이고 자, 야가 25니까 저거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해서 요거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되겠죠.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균이 5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50이다. 똑같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n25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해서 2입니다. 자, 그래서 Z로 바꾸고 다시 8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253번이다. 자, 이거 안 해. 얘는 이해됐나? 자, 이제 한 개 더 255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전에 이거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을 추정한다 그랬지. 이유는 뭐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귀찮아서다.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 추정할 수 있어. 근데 귀찮으니까 뭐 한다? 공식을 외웁시다라는 거였지.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나는 상관없는데 구하는 사람이 힘든 거야. 그지? 그래서 이왕이면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 자, 표본 평균을 뭘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뭐다? 모집단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를 추정하는 거라. 자, 근데 이번에는 뭘 하냐면 표본 평균 가지고 자,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자, 표본 평균 가지고 이제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얘 대략 한 50이다. 그러면 얘가 대략 45에서 55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정확하게 50이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대충 얼마쯤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구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뭔가 그럴듯하게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추정하는 방법식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풀마 얼만데 플러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같은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1.96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바뀌어요. 자,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실제로 이것은 이만큼 넓이가 95% 나오도록 하는 것. 즉, P 0에서부터 Z 값이 4750 곱하기 2 하면 95 나오거든. 95%. 자,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1.96입니다. 자, 신뢰도 95%면 1.96. 신뢰도 99%면 2.58이라는 뜻을 사용을 하는데 그 들어는 맞다, 그죠? 1.96이랑 2.58이라는 것의 뜻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충 이번 달 평균은 45에서 55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조사 한번 해보자, 실제로. 지금 거는 뭐고? 표본 가지고 내가 추정을 한 거지. 자, 얘는 둘이 가지고 추정해보니까 얘는 4명 평균은 뭐 45에서 55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해서 실제로 4명 다 조사를 해. 4명 다 조사해서 평균을 냈을 때 내가 구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다. 신뢰도 95%라는 거는 실제로 전수조사 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지? 표본 가지고 다 구하기 싫으니까 부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 50이 나와가지고 몇 명, 한 4명, 3명 조사해서 평균 나온 거 가지고 전체를 추정을 했지. 그럼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했어. 진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진짜 맞을 확률이 95%라는 거라. 그럼 내가 범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확률이 어떻게 돼? 좀 더 커지겠지. 이해됐어? 자, 45에서 55보다 44에서 56 하는 게 확률이 더 크겠지.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확률이 더 커지는 거라. 그래서 신뢰도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뭐고? 자,
원래 수능 평균을 내가 예측을 할게. 신뢰도 100%. 신뢰도 100%면 어떻게 되나? 0점에서 100점 사이. 그게 100%다. 왜냐면 실질 조사하면 그 안에서 다 나오거든. 그러면 그게 100%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인마가 얼마나 진실되냐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진짜 다 조사를 했을 때 맞을 확률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공식 써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뜻은 알고 있어라. 95%, 99%를 보통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1.96이나 1.96 산수 어려우니까 한 번씩 2로 바뀌어서 착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보고 1.96 풀면 안 되고 95%의 확률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 값이 1.96이라서 1.96을 쓰긴 하는데, 자,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했는 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거고, 표본 평균이 막 50이다 이렇게 했으면 50을 바로 못 쓰니까 대략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다라고 구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공식만 외우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보자. 255번. 자, 얘는 진짜 공식만 외우면 되는 문제 맞아요. 크게 의미 생각 안 해도 사실 좀 풀리는 문제인데, 자, 뭐라 하냐면, 자, 표본 평균이 12.34였대. 그때 몇 프로? 95% 신뢰 구간을 잡자. 그럼 공식대로 쓰면 어떻게 되노? 모평균은 12.34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공식만 쓰면 돼. 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에 대한 과학적, 수학적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95% 맞출 확률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95%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 95%라고 되어 있으면서 밑에 Z값이 있습니다. 수능에 항상 적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1.96을 쓰든 2를 쓰든 나와 있는 거고, 자, 나와 있는데 앞에 이놈이 11.36이래. 그러면 그걸로 그냥 산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1.34 산수하면 0.9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0.98이랑 1.96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이렇게 같이 약분됩니다. 2.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다. 이또 계산 자꾸 해봐야 안 돼. 4.9, 뭐 0.98 이렇게 같이 일부러 그렇게 나와요. 약분되도록.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다. 끝났지? 표준 편차 2다. 자, 문제 나오면 공식 써서 산수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들 이해 안 하고 공식 외운 것처럼 처음 배울 때는 근데 이해 안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하실 때 그냥 공식만 쓰시고 이제 공식을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은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는데, 자, 저게 실제로 실제 구한 평균이랑 내가 구한 저 범위 표본 평균의 차이죠. 차이가 최소화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해다 보니까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수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래. 그래서 문제 나오면 공식 딱 쓰고 숫자 대입해서 산수만 하면 되는 문제. 자, 다만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이 추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추정이 존재를 하고
표본 가지고 뭐 평균 추정하는 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신뢰 구간이고요. 자, 아까까지 계속했던 거는 모집단으로 표본 추정하는 거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신뢰 구간만 표본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앞에 있던 거는 전체 다 하는 학생, 전부 다의 정보를 다 아는 상황에서 부분, 표본을 추정을 하는데 그냥 추정해도 되는데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공식화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두 개 개념만 알면 되고 역시 추정 단어는 공식만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만 아까 뭐 그림 좀 잘 그려가지고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라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신뢰 구간 자체는 활용이 될 게 없거든. 그냥 멘트 나와가 공식만 쓰면 돼. 그래서 산수만 잘하면 되는 문제고 공식 써서 산수만 하면 되고 아까 앞에 있었던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뭔가 기호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 함수 개념도 좀 들어가고 이런 짓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고 야는 공식만 사실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뜻은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뭐다? 표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 몇 개 더 푸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